3분. 단 3분이면 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말이 어눌해지고 다리가 말을 듣지 않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은 그 이유조차 모릅니다. 바로 피떡, 즉 혈전 때문입니다. 무섭게도 이 피떡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열도 없고 통증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천천히 당신의 혈관 속에서 자라납니다. 난 건강해, 운동도 하고 술도 줄였는데 이렇게 자신하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단 3분 만에 혈관이 막히면 그동안 쌓아온 기억, 웃음, 걸음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조용한 살인자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잠깐, 그럼 난 괜찮을까? 하고 생각하셨죠? 바로 그 방심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피떡은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서도 자세히 말하지 않는 피떡이 생기는 진짜 이유와 그걸 녹이는 식탁 위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습관을 드리겠습니다. 이 10분이 어쩌면 당신의 다음 10년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62세의 박 선생님은 손자와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밥을 드셨죠. 밥 한 숟가락 뜨며 오늘은 장기 한 판 해야지 하던 그 미소,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현관문을 나서던 그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몸의 절반이 굳고 입은 비뚤어졌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인은 몇 달 동안 조용히 자라온 피떡, 바로 혈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통증도 아무 신호도 없었죠. 전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요. 이 말, 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어제까지 웃던 사람이 오늘은 반신불수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피떡의 무서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은 매일 피가 10만 킬로미터를 돌며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피떡이 그 흐름을 가로막으면 뇌는 숨을 쉬지 못하고 심장은 멈춥니다. 이 모든 게 단 몇 분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처음부터 환자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 괜찮겠지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신의 그 괜찮음이 내일의 후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 피떡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강했어요.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요. 이 말은 제가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혈압도 괜찮고 당뇨도 없고 운동도 조금은 하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피떡은 그런 걸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 증상 없이, 아무 신호도 없이 조용히 아주 천천히 자라납니다. 우리 몸속의 혈관벽에 기름 찌꺼기처럼 들러붙어 며칠,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커집니다. 문제는 그걸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피가 조금 느리게 돌 뿐인데 우리는 그걸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피떡이 딱 하고 떨어져 나가면 뇌나 심장으로 향하는 혈류가 막히며 모든 것이 멈춥니다. 쌀 한 톨만 한 피떡 하나가 당신의 말하기, 기억하기, 걷기 능력을 영원히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피떡의 잔인함입니다. 하지만 잠깐, 희망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적절한 음식, 꾸준한 습관만으로도 이 피떡의 성장을 늦추고, 녹이고,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다음 부분에서 당신의 식탁 위에서 피를 부드럽게 만드는 놀라운 음식 한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비싼 약도 어려운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루 식단의 선택이 전부입니다. 혈관은 마치 수도관 같습니다. 새 것일 땐 물이 잘 흐르지만 기름기와 찌꺼기가 쌓이면 점점 좁아지고 막히죠. 우리 몸속 혈관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피가 50%, 70% 막혀도 몸은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조금 피곤하거나 손발이 차갑다고 느낄 뿐이죠. 하지만 어느 날 그 피떡이 떨어지는 순간 피가 흐르던 길이 한순간에 닫힙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은 상상 이상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끊기면 3분 만에 말이 어눌해지고 5분이면 기억이 흐려지고 10분이면 영원히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심장에 피가 막히면 가슴이 조이고 폐로 가면 숨이 가빠집니다. 이 모든 것이 몇 분 사이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피떡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 늦은 밤의 간식, 부족한 수면,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든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결국 쌓여서 생긴 문제라면 쌓여서 회복할 수 있는 해결책도 있다는 뜻 아닐까요? 그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의사들조차 감탄한 혈관을 녹이는 음식의 정체입니다. 지금부터 단 한 끼가 당신의 피를 바꾸게 될 겁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피떡을 녹이는 해답은 병원이 아니라 식탁 위에 있습니다. 약보다 먼저, 수술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한 끼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봤습니다. 약을 바꿔도 치료를 받아도 다시 쓰러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식습관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 그 반대로 식탁부터 바꾼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3개월 만에 혈액이 맑아지고 얼굴빛이 살아나며 의사보다 본인이 먼저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피를 맑게 하고 피떡을 녹이는 진짜 음식은 무엇일까요? 비싼 슈퍼푸드도 수입 영양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식탁에 매일 오르내리는 음식,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청어. 이 익숙한 이름들 안에 혈관을 지키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 생선에는 우리 피를 부드럽게 만들어 끈적임을 막아주는 특별한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피가 서로 엉겨붙는 걸 막아 혈관이 막히지 않게 지켜줍니다. 하지만 잠깐, 이 생선을 그냥 먹는다고 다 같은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얼마나, 어떤 식으로 먹어야 진짜 혈관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식탁의 처방전입니다. 등푸른 생선은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우리 혈관 속의 윤활유입니다. 이 생선이 가진 지방은 피를 끈적이지 않게 만들어 혈관 속을 부드럽게 흐르게 돕습니다. 다시 말해 피가 막히지 않게 하는 천연 방패죠. 고등어나 정어리, 연어, 청어 같은 생선에는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걸 막아주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피떡이 만들어지는 걸 애초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등푸른 생선을 주 3회 이상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3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단지 식탁에 생선이 올라온 횟수가 다를 뿐인데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제 환자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67세 김 선생님, 검사 결과 피가 너무 끈적해 약 처방 직전이었죠. 그런데 약 대신 저는 식탁을 처방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점심에 고등어 한 토막 드세요.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3개월 뒤 그의 혈액 수치가 놀랍게 안정되었습니다. 약도 줄이고 얼굴빛도 달라졌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약 대신 고등어가 살렸어요. 이 정도면 음식이 약보다 강하다는 말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생선 튀기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귀중한 지방이 다 타버립니다. 구이, 찜, 조림으로 드세요. 그리고 한 번에 손바닥 크기 정도 주 3회면 충분합니다. 지금 식탁에 고등어 한 조각을 올리는 순간 당신의 혈관은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오래 건강해질 겁니다. 등푸른 생선이 피떡과 싸우는 기초부대라면 이제는 함께 싸울 동맹군들을 만나야 할 차례입니다. 이 조합이 식탁 위에서 만나면 혈관 속 피를 부드럽게 만들고 염증을 잠재우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첫 번째 동맹군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잘게 다져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살아납니다. 이 알리신이 피가 서로 엉겨붙는 걸 막고 피떡 형성을 차단합니다. 단, 너무 오래 볶으면
이 좋은 성분이 사라지니 살짝만 익히거나 생으로 무쳐 드세요. 두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 속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혈관벽을 단단하게 만들고 나쁜 기름때를 청소하듯 씻어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전 단계라면 양파는 식탁 위의 의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 빛, 그 안에 리코펜이라는 보석이 숨어 있죠. 이 성분은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줄이고 피를 묽게 만들어줍니다. 기억하세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데치거나 올리브유에 볶아 먹을 때 흡수율이 무려 4배나 올라갑니다. 마지막은 강황입니다. 노란빛의 가루 속 커큐민은 천연 한겸 성분의 왕입니다. 혈관 속 염증을 잠재워 피가 막히는 걸 근본적으로 막습니다. 단, 담낭이 좋지 않거나 담석이 있다면 과다 섭취는 피하세요. 이 4가지 동맹군을 식탁에 함께 두면 등푸른 생선의 효과가 2배로 커집니다. 피가 부드러워지고 당신의 혈관은 다시 젊어집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제부터 나올 내용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조합입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만나면 독이 됩니다. 지금까지 피를 맑게 하는 음식들을 배웠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그 순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생선과 술입니다. 한 잔의 소주, 괜찮겠지 하며 등푸른 생선과 함께 드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이 조합은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몸속 요산 수치를 폭발시킵니다. 결과는 통풍, 심한 경우 관절 통증으로 응급실행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생선이 술 한 잔 때문에 독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와 오이 샐러드입니다. 보기엔 상큼하고 건강해 보이죠? 하지만 오이에 들어있는 효소가 토마토의 비타민C를 모조리 파괴합니다. 건강을 챙기려 만든 샐러드가 결국 영양소를 없애버리는 셈이죠. 세 번째는 생마늘과 매운 음식입니다. 혈관엔 좋지만 매운 김치찌개나 정어과 함께 먹으면 위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다면 위출혈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양파와 단 음료입니다. 혈액순환에 좋은 양파를 먹고 콜라나 달콤한 커피를 마신다면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상승합니다. 그 순간 혈관은 큰 손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꼭 기억하세요. 기억력에 좋다고 은행잎 추출물을 드시면서 병원에서 받은 혈액 묽게 하는 약을 함께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조합은 피를 지나치게 묽게 만들어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경고 없는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관을 되살리는 진짜 비밀, 음식보다 더 강력한 하루 습관의 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식탁을 바꿨다면 다음은 일상을 바꿀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피를 맑게 하는 진짜 약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첫 번째 습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만 꾸준히 걸어보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발을 옮길 때마다 다리 근육이 수축하며 피를 심장으로 밀어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제2의 심장 작용입니다. 꾸준히 걷는 사람은 앉아있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무려 30%나 낮습니다. 두 번째 습관, 물 마시기입니다.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몸이 탈수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60세 이상이라면 하루 1.5리터, 즉 컵으로 8잔 정도는 꼭 마셔야 합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피떡은 훨씬 더 쉽게 생깁니다. 물을 마시는 건 단순한 행동 같지만 혈액을 가장 안전하게 희석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습관, 잠자는 시간입니다.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잠들기 전 30분은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스트레스와 분노는 우리 몸의 혈관을 수축시키는 독성 물질을 만듭니다. 수면은 그 독을 씻어내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3가지, 걷기, 물, 잠.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수백만 원짜리 약보다 훨씬 강력한 처방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두 가지 적이 남아 있습니다. 담배와 스트레스. 이 둘을 그대로 둔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두 악당이 어떻게 피를 끈적이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적을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담배와 스트레스. 이 둘은 당신의 혈관을 안에서부터 썩게 만듭니다. 먼저 담배입니다. 담배 한 모금이 폐로 들어가는 순간 피는 끈적하게 변하고 혈관벽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처 위로 콜레스테롤이 들러붙고 그게 바로 피떡의 씨앗이 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뇌졸중 위험이 2배, 심근경색 위험은 3배 이상 높습니다. 더 무서운 건 나는 하루에 몇 갭이 안 피워 하는 방심입니다. 하루 한 갭이도 혈관에겐 독입니다. 그 작은 습관이 쌓여서 결국 당신의 손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분노, 불안, 억울함 같은 감정이 쌓이면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착각합니다. 그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혈관을 꽉 조이고 혈압을 높이고 피를 더 끈적이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혈관은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쉽게 터집니다. 하지만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깊게 숨쉬고 마음을 느긋하게 두세요. 그 5분이 혈관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스트레스가 내려가면 피도 부드러워집니다. 담배를 끊고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건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당신의 혈관을 되살리는 선택입니다. 이제 당신은 피떡을 녹이는 음식, 그리고 혈관을 지키는 습관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 그걸 놓치면 모든 게 늦을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몸이 지금 위험하다고 속삭이는 까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신호를 아는 순간 당신의 생명은 한 번 더 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 갑자기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조용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고 넘기죠. 오늘 그 신호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과 발이 자주 저리거나 시린 느낌. 특히 밤에 자다가 손발이 저려 깨는 분들, 혈액이 끝까지 돌지 못해 신경이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두 번째, 말이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잘 안 떠오를 때,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피가 순간적으로 막힐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한쪽 다리만 붓는 현상. 양쪽이 아니라 유독 한쪽만 붓고 무겁다면 다리 속 혈관이 막혀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 피떡이 폐로 이동하면 생명을 위협합니다. 네 번째, 가슴 통증이 어깨나 등으로 번질 때 심장이 지금 숨 막혀 하고 외치는 신호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일어설 때 현기증이 자주 나는 경우 이건 뇌가 잠시 산소를 공급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반복된다면 뇌혈관 경고입니다. 여섯 번째, 말이 잠깐 어눌해졌다가 금세 괜찮아지는 현상. 이건 아주 위험합니다. 수많은 뇌졸중 환자가 바로 이 잠깐 괜찮았던 순간을 첫 경고로 경험했습니다. 일곱 번째, 휴식 중에 한쪽 종아리에 쥐가 난 것 같은 통증. 단순 근육 경련이 아니라 혈전이 혈류를 막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몇 분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거나 무거운 느낌. 이는 말초혈관이 좁아져 피가 다리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반복된다면 절대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마지막 SOS입니다. 이때가 바로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매일 실천해야 할 작은 약속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말 익숙하시죠? 바로 이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박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손끝이 조금 저려도 피곤해서 그렇겠지. 말이 잠깐 꼬여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그렇게 매일 조금씩 신호를 무시하다가
결국 단 한 번의 아침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병원에 실려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몸은 이미 며칠, 몇 주 전부터 경고를 보내고 있었죠. 문제는 우리 마음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남 얘기다 라는 착각. 이 생각이 가장 무섭습니다. 건강을 잃는 건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방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괜찮은가? 지난주에 손발이 저린 적은 없었나? 말이 헛나오거나 한쪽 다리가 묵직했던 적은 없었나? 이 질문에 그랬던 것 같다가 단 한 번이라도 떠오른다면 지금이 바로 바꿀 시간입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찾는 게 아니라 매일의 식탁과 습관 속에서 지켜집니다. 당신이 오늘 내리는 작은 결심 하나가 내일의 인생을 바꿉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 결심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 단 7일 만에 혈관을 되살리는 하루 계획표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처럼 따라오세요. 이제 당신의 혈관을 살릴 시간입니다. 복잡한 이론도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단 7일, 당신이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꿔도 피는 놀랍도록 부드러워집니다. 1차, 식탁 바꾸기. 점심 한 끼를 등푸른 생선으로 바꾸세요. 고등어나 연어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기름 대신 살짝 구워서 드세요. 2일차, 물 채우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식사 전후로 한 컵씩. 하루 8잔을 목표로 하세요. 끈적한 피를 맑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3일차, 마늘과 양파 챙기기. 반찬으로 마늘 무침, 양파 샐러드를 곁들이세요. 피떡이 달라붙는 걸 막아주는 천연 방패입니다. 4일차, 30분 걷기.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일정한 리듬으로 하루 30분, 당신의 다리가 혈액을 밀어올리는 펌프가 됩니다. 5일차, 스트레스 정리하기. 하루 중 단 5분, 눈을 감고 호흡하세요. 그 짧은 시간에 혈관은 긴장을 풀고 피는 다시 부드럽게 흐릅니다. 6일차, 일찍 자기.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게 혈관이 회복되는 황금 시간입니다. 7일차, 감사하기. 아침에 눈을 떴다면 이미 선물 받은 하루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단 7일이면 충분합니다. 몸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약속을 혼자만의 결심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건강의 완성입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해야 오래 갑니다. 당신의 한 끼, 한 걸음, 한 습관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미래를 바꿉니다. 제가 가장 잊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병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내가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 남편은 아직 손자 손을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 눈물은 경고이자 부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 나눠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이번 주 고등어 한 조각 챙기기, 하루 30분 걷기. 그 약속 하나가 당신의 혈관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지킵니다. 그리고 함께 실천하세요. 가족과 함께 요리하고 함께 걷고 하루 물 마시기를 함께 체크해 보세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보다 함께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할 때 지켜지고 공유할 때 생명을 살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한 문장을 남기겠습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아셨을 겁니다. 피떡은 조용히 찾아오지만 그걸 이기는 힘도 조용히 자라납니다. 당신의 식탁, 당신의 걸음, 그리고 오늘의 결심 속에서 말이죠. 누군가는 이제 늦었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혈관은 살아있는 길입니다. 당신이 오늘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가 그 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고등어 한 조각, 물 한 컵, 30분의 걷기.
이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당신을 살리는 매일의 루틴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매일 쌓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선택을 오늘 바로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의 피가 다시 흐를 때 기억이 돌아오고 웃음이 돌아오고 삶이 다시 따뜻하게 흐를 겁니다. 지금 영상 아래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약속이자 당신의 새로운 생명의 첫걸음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피가 다시 흐르고 마음이 다시 뛰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